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특별수사본부가 73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청 등 각 기관의 사전 대비도 사후 조치도 부실했다며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은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당초 다짐과는 많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헬로윈 인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관계기관들이 부실하게 대처했던 게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상황 판단이 부정확했고 공유도 구호 조치도 늦어졌다며 이들의 과실을 공동정범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가 왜 부실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넘긴 23명의 피의자도 용산구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속된 6명 가운데 5명, 불구속된 17명 가운데 14명이 용산소와 구청, 소방서 등 용산구 관련자였고 그 밖에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서울청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더 윗선으로는 수사의 칼날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했고 윤익은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해선 인파 운집 시 벌어질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다. 윤 청장에 대해선 특정 지역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당초 특수본은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61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 집무실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지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에 대해선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00명이라는 그 거대 조직을 가지고서 요만큼밖에 지금 알아낼 수 없고 요만큼밖에 구속 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가 진상규명의 몫은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특수본은 오늘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배상안에 대해 야당은 굴종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안을 옹호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 모두 굴종 외교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게 다 내주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 외교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굴종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에서 비롯된 거라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 일본도 방위를 위한 고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의당도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전범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어야만 합니다. 한국 기업을 통해 대납해 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모든 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계속 미해결인 상태로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대변인의 논평은 더 강경했습니다. 북핵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일본과의 공동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평화를 구걸하고 친일몰이를 선동하면 무엇이 해결될 것입니까? 정부 배상안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야당까지 모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계속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장관급 고위직 두 자리에서 모두 해임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은 물론이고요. 기후위기 대사직까지 사표 수리도 아니고 해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할 테면 해봐라, 이런 초강경 대응인데요. 이런 대통령의 대응에도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될지 여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일찍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미 사흘 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식 사표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자 아예 사직서를 낸 겁니다. 사표를 낸 직후 페이스북에 글도 남겼습니다. 역사의 순리를 막을 수 없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썼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마를 압박해온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린다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자 천천히 좀.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친윤석열계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초강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가 아니라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물론 또 다른 장관급 자리인 기후대사직도 해임했습니다. 해임과 동시에 후임 인사까지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친윤을 가장한 반윤 우두머리라고 공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인지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세 사기로 빌라 수백 채씩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 사건,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빌라왕들 중에는 실제 전세 사기를 주도한 배후 세력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받고 이름을 빌려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600여 채의 집을 사들여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빌라왕 김모 씨가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김모 씨는 지난해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등기부등본을 떼본 뒤에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경매 넘어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당했구나. 김 씨의 배후에서 실제 사기를 주도한 인물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 37살 신모 씨. 신 씨는 김 씨의 이름을 빌려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돈 한 푼 안 쓰고 사기를 벌였습니다. 김 씨 말고도 주택 240여 채를 사들인 뒤 재작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등의 뒤에도 신 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빌라왕이 신 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이렇게 집을 수백 채씩 거래하다 빌라왕들이 재산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면 관계를 끊고 새로운 빌라왕을 물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은 신 씨와 연결된 전세 사기 브로커에게 500만 원가량을 주고 거래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78명은 사기에 가담하고 수수료로 8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금안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전세금 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핵심 인물인 신 씨가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경찰이 확인한 사람만 37명, 피해 액수는 8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보안이 허술한 가게들을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미 이전에 저지른 여러 절도 행각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출석 요구서부터 보내라며 반려했고 그 사이 달아난 남성이 추가 범행을 벌인 거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 건물 뒤편입니다. 한 남성이 창문 안을 들여다보더니 바닥에 플라스틱 통을 발판 삼아 올라갑니다. 근처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자 잠깐 주변을 살피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다시 통을 밟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의자는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뒤 주방 직원 출입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식당 금고안에 있던 10여만 원을 훔친 겁니다. 점심 장사하다가 저 이제 여기 시제금이라고 이제 돈 따로 10만 원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나서 올라가서 확인을 한 거죠. 이 남성은 일주일 전 근처 시장의 가게에서도 현금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절도 전과만 5번이 넘었고 작년 11월에도 충남 천안에서 수십만 원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3년 이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3차례 출석 요구서부터 보내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남성은 범행이 들통난 것을 깨닫고 서울로 달아났고 이후 최소 2차례 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이어서 도주할 우려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생계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